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당이거든요. 박근혜의 국정농단 탄핵까지 당했어. 네.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듯 하다못해 왜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네. 해산 요건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해산됐어야 될 정당을 살려두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있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해산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들 말처럼 뭐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듯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해산 청구해갖고 해산시킨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이건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최소한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는 꺼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언론 장악을 10년간 해왔던 자들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회 파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정도가 왔으면 우리 국민도 많이 참은 거지. 그럼요. 저는 자유한국당 해산 작업을 국민들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박근혜도 끌어내렸는데 그까지 그 박근혜 잔당들 해산시켜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유한국당 놈들이 약간 레민 같은 게 있어요. 재민. 그러니까 한 놈 대가리가 가장 우우하면 하는데 그 오늘 그 국회에서 보니까 정말 비열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 손혜원 의원하고 그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손혜원 의원은 이제 좀 스타일이 캐릭터가 독특하시잖아요. 네. 동영상 찍고 지나갔나 봐. 네. 분명히 SNS에 올릴 용도였을 그렇죠. 거야. 네. 페북 라이브였을 수도 있고. 예. 아, 페북 라이브였겠다. 그 상해바로 그랬을 보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켓 들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빡이 친 거예요. 반말하고 막 얼마나 욕하고 막 난리 얼마나 났어요. 조롱했냐면 이제 못 찍게 막는 것은 물론이고 조롱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드 춤춰봐. 뭐 이런 식으로. 쓰레기, 그리고 XX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욕들. 빨갱이야.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이게 같은 의원이면 서로 얼굴도 알고 어느 정도 진영은 달라도 친분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의 친분은 있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죠? 막장이니까. 그러니까 레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자극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지만 보통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묵묵하게 하고 말지. 그걸 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쌍욕하고 막말하고 하태경도 그랬는데 하태경 한 대 때리실래요? 자, 사드 댄스 한번 더 하세요. 사드 댄스 한번 할수 있어. 아니 당신들이 대한민국 안보 지키는 정당이었어요? 공화들 누구냐고 공화들 누구냐고 좀 생각해봐. 에이 좀 그만 좀 해 좀. 이래서 보수정당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 네 입으로 고수를 입에 올려. 아 그만해. 예. 아 하태경은 이제 배신자라는 그 원래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더만요 보니까. 뭐 네가 보수란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입에 담을 수 있냐, 뭐 이딴 소리까지 듣고. 근데 또 이 하태경은 좌충우돌인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깔려면 한쪽만까지 얘는 왼쪽으로는 쭉 다 까요. 하태경이는. 극중주의야. 극중주의야 걔도. 아니야 양비충이냐 양비충. 그렇지. 아니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싸우고 들어와서는 민주당하고 싸우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 지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정하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극중주의. 그렇지. 국중주의 하태경인데.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있어요. 정치라는 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파트너인 상대가 그냥 개차반이면 웬만한 많은 국민들은 정치하는 놈 다 똑같이 이렇게 정치 혐오주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점점 더 자유한국당은 이제 소멸의 길로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좀 정권이 바뀌었으면 상식의 길로 가자. 이 정치하는 모든 문법이 80년대 이후로 성숙하지 않아. 똑같은 상태로 가거든요. 네. 반대하는 모습도 그렇잖아요. 단 한 건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게 없어. 박성진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는 정도야.
이게 뉴런리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진. 문재인 까는 데는 우리가 깔 수는 없지만 진보 진영에서 까기에는 참 좋은 소재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들이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다면 국회의원들을 대거 낙선시켜서 한 20, 30석 정당으로 쪼그라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로는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방선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민심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약간 몰락하는 거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어. 자기가 직접 지방의회나 광역의회 같은 데나 지도지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 또 자기들이 공천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사람들이라 약 3년 가까이 남은 지금 9월 달이니까 3년에서 한 3개월 정도 빠지는 정도 아니구나. 3년에서 한 5개월 정도 빠지는 정도 2년 한 8개월, 7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 로텐더홀이나 뭐 대검찰청 또는 방통위원회에서 정말 자팍 깔고 앉아서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데 그 사진 찍혀서 나오잖아요. 진상들도 그런 진상 없더라. 맨 앞에 강남의 이은재? 그게 앉아서 좀 빨간색 옷 입고 딱 보는데 정말 낭중 지쳤더라 정말. 아니 근데 걔네들은 그런 짓을 안 해보던 애들이잖아요. 대모라는 것도 안 해봤던 애들이고 머리에 털나고 딱 두 번째거든요. 박근혜가 천막 칠 때 한 번 옛날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딱 두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가오가 안 나와. 데모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게 각이 있잖아요. 우리 데모하는 사람들은 구령하는 거나 손동작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피켓도 드는 것도 좀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이런 피켓 드는 방법. 피켓도 틀렸어요. MBC를 MBS라고 써가지고 나오고 MBC랑 SBS를 같이 까자는 건지 뭔지 뭐.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MBS도 있어요? MBS 아까 정말 코미디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고유명사에 대해서 S라고 쓸 정도면은 어쨌건 그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적폐적 요소가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인데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추미애 대표는 이제 원내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했고 아마 국민의당 같은 때는 김동철이 할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아마 정우택이 할 거예요. 홍준표가 지금 원외다 보니까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일단 안 들어왔고 네. 관광버스 타고 이제 검찰청으로 네. 올라갔어요. 방통위원회로 갔고. 근데 추미애 대표가 한 말 중에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북미의 동시 특사 파견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하태경이 소리쳤던 지점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화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대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냐? 요 이야기거든. 하태경이 이야기는 그런 거거든. 특사 파견하자는 것은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는 아이디어지만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치권에서 정부에게 이제 특사 파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저는 보여요. 객관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태경의 말이나 자유한국당의 말이나 세상에 가장 멍청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방법이 뭔데? 대화 말고 방법이 뭔데? 전쟁밖에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이 사람들이 뭐잖아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우리가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자유한국당 부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중국이라도 움직이란 말이야. 중국이 안 움직여주는데 니들이 가서 움직여볼래? 중국을 발로 뻥 찬 놈들이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 이야기할 때냐고 말하는 놈들 세상에서 가장 매국노 같은 새끼들이에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자는 거야. 그럼 방법이 뭐냐고. 답 못하죠. 어떤 답도 못해요. 결국은 우리 입장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결국은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평화를 갈구하는 쪽. 이쪽에서는 무기를 없애면서 평화를 지키자는 게 이쪽 입장이고 저쪽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서 평화를 지키자는 게 저쪽 입장이면 결론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전쟁 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과는. 어느 쪽 방법이든 간에 평화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한 쪽에서 택할 수 있는 건 미국을 건질러가지고 폭격해버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자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못하죠. 핵실험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교섭단체 대표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화를 이야기하던데요. 이때 바른정당 의원들 고성과 함께 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기국회 첫날 이런저런 일이 많았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가 주세요. 한반도 위기의 질이 직분을 하게 된 공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대부분 연설을 하시고
이 와중에 웬 대화냐라고 하면서 일제히 고성과 함께 의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하태경 의원은 두 장면에서 지금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죠. 고함을 네. 지르는 장면이. 자, 하태경 의원의 어떤 오늘 이 항의, 그러니까 그 고성에 대한 어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대목인데요. 하나는 추미애 대표가 장마당 세대, 그러니까 북한에도 신세대가 있다, 장마당 네. 세대다 하면서 바로 김정은이 바로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북한은.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네.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양쪽에 우리가 투트랙으로 대화를 해서 회담을 해서 지금의 어떤 국면을 타개해야 된다. 이 두 대목에 바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앞 설명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장마당 세대라는 게 어떤 거냐면 1980년, 1990년대 초에 네. 북한이 고난의 시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급을 하지도 못하는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그러니까 이 시장을 형성을 해서 먹고 살았어야만 했던 기아를 경험한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세대랑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북한의 어떤 정통한 그런 네. 그 분석인데 문제는 김정은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김정은은 스위스에 유학에 가서 굉장히 호의했던 세대가 갑자기 기아선상에서 그 북한을 새롭게 어떤 바라보는 그런 세대와는 다른데 바로 김정은이 똑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대화를 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하태경 의원의 어떤 주장이고 또 지금 어저께 그렇게 이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여당 대표가 어떻게 대화를 이야기하느냐. 네. 대통령은 완전 고립시키고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언한 마당에 네. 이건 엇나가는 어떤 발언이다라는 대목으로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나간 그런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핵실험 바로 다음 날의 대화에 대한 문제 제기란 말이죠. 네. 전 추미애 대표의 어떤 대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석을 굳이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대화의 어떤 전략을 계속 가지고 나갔고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네. 대표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 이제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다른 여당 대표가 연설을 하거나 또 역으로 또 입장을 바꿔놓고 야당 대표가 연설을 한다고 치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설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설하는 내용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나와서 비판할 거 있으면 언론에다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입장 발표할 거 있으면 논평을 하는 것이고 인터뷰할 거 있으면 인터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연설하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권력 게임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용납 못하는 정당이라는 것들, 보수의 색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액션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마 거꾸로 해석하면 국민 여러분들도 그 의지나 그런 어떤 그 의미는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네.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해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핵 위협에 나앉게 된 오늘 현실에 벌어진 국회의 자화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MBC 김장겸 사장의 거취 문제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거취도 그동안 노동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해서 안보 위기 국내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지금 민생 현안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산적한 민생 현안이 있는데 예. 이런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이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MBC 사장의 거취 문제로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태경
사크 댄스 한번 더 하세요. 사크 댄스 하세요. 할수 있어. 아이 당신들이 대한민국 안보 지키는 정당이었어요. 뭐가 더 누구냐고 뭐가 더 누구냐고 좀 생각 좀 해봐. 에이 좀 그만 좀 해야죠. 이래서 보수정당 당신들 보수정당 놈 대가리가 가장 무하면 하는데 오늘 그 국회에서 보니까 정말 비열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 손혜원 의원하고 그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손혜원 의원은 이제 좀 스타일이 캐릭터가 독특하시잖아요. 네. 동영상 찍고 지나갔나 봐. 네. 분명히 SNS에 올릴 용도였을 거야. 그렇죠. 네. 페북 라이브였을 수도 있고. 네. 아, 페북 라이브였겠다. 그 상해바로 그랬을 보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켓 들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빡이 친 거예요. 반말하고 막 얼마나 욕하고 막 난리 얼마나 났어요. 조롱했냐면 이제 못 찍게 막는 것은 물론이고 조롱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드 좀 쳐봐. 뭐 이런 식으로. 쓰레기, 그리고 XX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욕들. 빨갱이야.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이게 같은 의원이면 서로 얼굴도 알고 어느 정도 진영은 달라도 친분,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의 친분은 있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죠? 막장이니까. 그러니까 레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자극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지만 보통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묵묵하게 하고 말지. 그걸 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쌍욕하고 막말하고 하태경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당이거든요. 박근혜의 국정농단 탄핵까지 당했어. 네.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듯 하다못해 왜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네. 해산 요건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해산 됐어야 될 정당을 살려두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있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해산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들 말처럼 뭐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듯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해산 청구해갖고 해산시킨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이건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최소한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는 꺼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언론 장악을 10년간 해왔던 자들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회 파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정도가 왔으면 우리 국민도 많이 참은 거지.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 해산 작업을 국민들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박근혜도 끌어내렸는데 그까지 그 박근혜 잔당들 해산시켜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유한국당 놈들이 약간 레밍 같은 게 있어요. 레밍. 그러니까 한 두번 죽이는 거야.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아 그만해. 예. 하태경은 이제 배신자라는 그 원래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더만요 보니까. 뭐 네가 보수란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입에 담을 수 있냐, 뭐 이딴 소리까지 듣고. 근데 또 이 하태경은 좌충우돌인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깔려면 한쪽만까지 얘는 왼쪽 오른쪽 다 까요. 하태경이는. 극중주의야. 극중주의야 걔도. 아니야 양비충이야 양비충. 아니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싸우고 들어와서는 민주당하고 싸우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 지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정하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극중주의. 그렇지. 극중주의 하태경인데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있어요. 정치라는 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파트너인 상대가 그냥 개차반이면 웬만한 많은 국민들은 정치하는 놈 다 똑같지 이렇게 정치 혐오주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점점 더 자유한국당은 이제 소멸의 길로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좀 정권이 바뀌었으면 상식의 길로 가자. 이 정치하는 모든 문법이 80년대 이후로 성숙하지 않아. 똑같은 상태로 가거든요. 네. 반대하는 모습도 그렇잖아요. 단 한 건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게 없어. 박성진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는 정도야. 이게 뉴라이트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진. 문재인 까는 데는 우리가 깔 수는 없지만 진보 진영에서 까기에는 참 좋은 소재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들이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다면 국회의원들을 대거 낙선시켜서 한 20, 30석 정당으로 쪼그라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로는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방선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민심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약간 몰락하는 거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어. 자기가
직접 지방의회나